365일의 홍기호 타샤입니다. 타샤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름맞이 운동을 좀 하고 지냈어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노출의 계절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노출을 기다리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노출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노출을 기다리는 분들로 만들기로만 합니다. 자, 저희 함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제가 나름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타샤씨,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 뭔지 아세요? 그러게요. 걷기입니다. 걷기만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걷기와 달리기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타샤씨, 지방을 분해하는데 걷기가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달리는 게 더 칼로리가 버는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려야지 많은 칼로리를 번한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데요. 칼로리 번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빠르게 걷는 것이 대략 75%의 운동으로 하는 것이 지방 분해에 더 효과적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숨이 차게 뛰는 것보다 숨이 안 차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숨이 차는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지방의 분해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유산소 운동을 바르게 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첫 번째는 트레드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리프티컬이라고 얘기하죠. 일리프티컬은 트레드밀의 동작에 자전거 페달이 같이 겸비되는 겁니다. 그 말은 트레드밀에서 뛰는 강도를 이펙트를 적게 만들어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일리프티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드밀과 일리프티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샤씨, 트레드밀에 올라온 적 있으세요? 네, 유산소 운동은 트레드밀로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바르게 정확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신은 없어요. 그래요. 요번에 어떤 게 내 몸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를 3.4로 맞춰볼게요. 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걷는 스피드를 3.0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느는 분들은 2.8 정도까지 맞춰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보통 일반 걷는 스피드보다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면 3.0에서 3.6으로 잡아요. 그래서 지금 타샤씨는 3.4 스피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거 스피드 mph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이게 뭘까요? 마일 퍼 아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동차 보면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분당 가는 마일 수를 얘기를 해요. 3.4 마일 퍼 아워는 타샤씨가 걷는 1시간을 걸으면 3.4 마일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스피드보다 조금 더 빠르지만 어떠세요? 지금 걷는 거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일반적인 스피드보다는 좀 어떠세요? 보통 평상시 제가 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리죠? 자, 올라가 볼게요. 3.8까지 올려볼게요. 네. 그렇죠. 네. 자, 보통 일반적인 걷는 스피드하고 비교할 때는 어떠세요? 보통 평상시보다 조금 빠르죠? 그렇죠. 타샤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피드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일반적인 스피드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 스피드에 맞춰놓고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볼까요? 팔꿈치 구부리시고요. 팔을 저어 볼게요. 팔을 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손을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보다는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고요. 가슴을 펴시고요. 시선은 전방 15도 전방을 볼 거예요. 가슴을 좀 더 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를 좌우로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자, 코로 마시고 코로 내뿜을 거예요. 자, 호흡을 코로 마시고 코로 내뿜으시고요. 자, 제가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4.2의 스피드로 맞춰볼게요. 자, 지금 스피드는 어떠세요? 걷는 거 비교했을 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좀 빠르고요. 자, 무릎, 발목, 허리 다 괜찮으시고요. 무릎하고 발목은 괜찮은데 네. 엉덩이가 조금 당겨요. 정강이 조금 당기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정강이가 당긴다는 말은 스피드를 내가 발목으로 잡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정강 조금 낮춰볼게요. 네, 4.0으로 맞췄어요. 지금은 조금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75%의 운동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75%는 최대 심박수의 75% 정도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은 하루에 모니터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스피드를 올리는데 내 정강이가 아프지 않는 스피드에 맞추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을 유지하시면 돼요. 어때요? 호흡 괜찮으세요? 네. 저한테는 지금 4.0이 제일 잘 맞는 거죠? 네, 지금 4.0이 더 많은데 이렇게 가면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고 뛰기에는 관절에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는 각도를 증가시켜 볼게요. 네, 인클라인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를 증가시키면 제가 2%를 증가시킬 거예요. 자, 2%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트레드밀이 이렇게 옆으로 세워지는 걸 느껴질 거예요. 몸이 살짝 뒤로 넘어가니까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시고요. 그리고 보폭은 더 길게 잡을게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왜 길게 하나요? 자, 보폭을 길게 하면 할수록 골반, 고관절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엉덩이를 맞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의 데미지를 훨씬 적게 할 수 있어요. 보폭을 크게 하면 할수록 발목에 구부러진 횟수는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관절의 강화, 그리고 무릎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 볼게요. 그렇죠. 코로 마시고 시선을 앞에 보시고요. 그렇죠. 코로 마시고 코로 내뿜을 거예요. 어떠세요? 호흡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유지해 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가볍게 땀이 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통 이거는 30분 이상 40분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땀이 나는 포인트는 20분부터 나는 게 딱 좋아요. 내가 만약에 땀이 20분 이후에도 땀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도저히 30분 이상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스피드 또한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무리하게 스피드를 올리거나 각도를 높이는 거는 내가 원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운동. 잘못된 운동입니다. 좋은 스피드와 각도는 자기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세일 때 가장 좋은 스피드와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30분가량 트레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네, 트레드밀에서 뛰는 것이 무리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리부에는 부담이 없이 뛰는 동작을 만들 수 있는 일리프티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타자 씨 30분 동안 트레드밀 하셨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땀은 나는데 오히려 몸도 따뜻해지고 웜밍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동작을 같이 하게 되면 관절의 마모들을 훨씬 적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트레드밀에서 뛰는 동작을 이 일리프티컬에서 만들 수 있고 무릎의 관절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한번 페달 돌려주시고요. 네. 자,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모니터를 보면 스피드 SPM이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SPM이 뭔지 아세요? 스피드 퍼 마일일까요? 미니실까요? 네. 네. 아까 트레드밀에서는 네. 마일 퍼 아워였어요. 그 네. 말은 분당 마일을 걷는 거를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SPM은 분당 회전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당 회전수를 일정하게 맞추게 돼요. 한 100 정도로 맞춰볼까요? 자, 지금 128이고요. 자, 100을 조금 늦춰볼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렇죠. 자, 레벨 1에서 네. SPM을 100을 맞춘 거하고 레벨 4에서 SPM을 100을 맞춘 걸 유지하셔야 돼요. 자, 어떠세요? 페달의 느낌이? 약간 페달이 전 레벨 1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레벨은 높게 해서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SPM은 떨어뜨리게 돼요. 네. 그러면 운동 강도가 올라간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SPM을 100에서 150 사이를 유지하면서 운동 강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줬을 때 운동 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통 30분 정도 하면 되나요? 네, 최소 30분에서 그리고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자, 레벨을 좀 더 올려볼게요. 자, 6까지 올려볼게요. 네.
네. 레벨을 이렇게 올렸을 때도 네. 스피드는 그렇죠. 레벨을 올려도 SPM, 스핀 퍼 미닛의 그거를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SPM을 유지한 상태에서 레벨을 유지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느낌이? 훨씬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세요? 네. 자, 제가 여기서 탑 시크릿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페달을 돌릴 때 네. 페달의 힘을 뒤꿈치로 하세요. 자, 앞꿈치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로 밀어서 페달을 돌려볼게요. 네,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훨씬 수월하고 네. 뒤꿈치를 밀면 밀수록 체중이 바르게 쓰게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일리프티컬 하면서 체중을 앞으로 돌리게 돼요. 네, 아까는 네. 팝업트에서 무릎 쪽에 힘이 많이 그렇죠.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뒤꿈치 힘을 주니까 엉덩이하고 그렇죠.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게 중심을 어느 곳에 두냐에 따라서 쓰이는 근육 상태가 다르고요. 관절을 훨씬 더 보호할 수 있고 애플 힙을 만들 때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거예요. 와, 탑 시크릿인데요? 그렇죠. 절대 말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자, 이것도 똑같이 30분 정도를 지속해 볼게요. 자,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레벨을 올려놓고 자꾸 스피드가 떨어져요. 자, 스피드가 좀 살짝 떨어지려고 그래요. 조금 더 빨리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옆에 보면 파워 와트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네. 저 와트라는 단위를 혹시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저게 전구풀. 우리가 전구 라이프로 살 때 거기에 와트라고 적혀 있어요. W라고 적혀 있죠? 네. 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막 돌렸어요. 이거 그렇죠. 회전에 돌아가는 양을 와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와트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자, 스피드는 트레드밀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버튼에 돌아가는 페달이 돌아가는 거에 내 몸에 딸려가야 돼요. 근데 일리프티컬 또는 자전거는 내가 스스로 다리를 돌려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드하고 와트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차다씨 지금 한 25분 정도 하니까 어떠세요? 이제 제대로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오히려 네, 이렇게 유산소를 많이 하니까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산소의 첫 번째 목적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그 혈액 촉진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근력 운동하는데도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 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충분한 피를 공급해주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해 볼게요. 네. 타샤 씨, 네. 이렇게 트레드밀하고 일리프티컬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산소를 통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보내준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깨워주게 됩니다. 팀장님, 근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누구나 생각하면 빨리 뛰는 게 더 에너지 소비가 돼서 될 것 같은데 왜 빠르게 걷는 게 체중 감량에 더 효과가 있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뛰게 되면 분당 칼로리 소모량이 높아요. 자, 상대적으로 빠르게 걷게 되면 뛰는 것보다는 칼로리 소모량이 낮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시간 동안 내가 걸었어요. 네. 걸어서 300칼로리를 소모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뛰어가지고 400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칠게요. 네. 자, 근데 단점은 이걸 일주일로 볼게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5일을 걸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3일을 뛰어요. 그러면 토탈 칼로리를 보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이거를 한 달로 가볼게요. 네. 한 달로 가면 전체적으로 빠르게 걷는 것이 뛰는 것보다 칼로리가 더 높게 가죠. 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계속 일주일에 5번씩 뛸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다리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렇죠. 무릎하고 발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롱텀 플랜을 잡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에너지 소스예요. 자, 뛰게 되면 우리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빠르게 걷게 되면 우리는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 운동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걷는 거는 우리 몸에 200개의 뼈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600개의 근육이 활동하게 돼요.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뛰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것이 최종 감량 효과 및 건강에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작심 365일의 홍기요. 타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